상시배건 합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크게 흔들릴 전망인데요. 오늘은 이거 좀 보겠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에 한 가지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국제긴급경제고난법과 국가비상사태법이었죠. 이 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계에서 상호성 결여, 상이한 관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 미국 무역 상대들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얼마나 관세를 부과했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한국은 25%,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5%,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10% 부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는 이보다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주요한 근거는 바로 비관세 장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3월 31일에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직접 흔들며 근거를 말하기로 했는데요. 비관세 장벽이란 상품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기본 관세와는 달리 각국 내 규제를 비롯해 공정 경쟁에서 자국 상품의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보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정부 보조금이나 환율 정책 등을 통해서 자국 상품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정책 등을 말하죠.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관세 장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해당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한국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로 약 98%의 관세가 철폐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인 상태인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FTA도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을 좀 보자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한미 FTA를 맺고 있는 나라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것을 보고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쌀 등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환율 정책 등이 반영되어서 50% 관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산 쌀에 대하여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무역 극자가 많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 한화로 187조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한화로 8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5%가 관세로 추가 비용이 붙는다면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자동차의 경우에는 25% 관세를 맞은 상태고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도 높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상태죠. 그렇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보다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3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또 3월 30일에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는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역내 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죠. 신냉전 시대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스탠스를 보이니 서로 싸우기 바빴던 한국, 중국, 일본이 손까지 잡은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또 남겨두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번 조치는 무역 적자와 비상호적 대우가 해소 또는 완화되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교역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개선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복한다면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복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였죠. 하지만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주요국들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도 맞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도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겁니다. 많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관세가 정상화 단계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손해를 봐야 하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우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품과 같은 소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현명하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거기다가 한미 FTA를 맺은 상황에서 FTA를 재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끼리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제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길 한국의 부가가치세 10%도 관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라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 무역 적자를 안 보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달러의 수요가 많겠죠. 왜냐면 상품 결제를 달러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널리 사용되려면 미국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국 밖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달러가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많이 소비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0세기 때도 미국이 여러 정책을 통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탈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기축통화의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달러 패권의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이러면 미국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또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로 다가올 겁니다.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될 테니까요. 이는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제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피해는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보게 되겠죠. 결국에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소득 계층에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가구당 평균 연간 5,200달러 정도의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로 7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미국의 상호 부과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 조치가 나오면 미국 수출이 66.2% 감소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이 전부 미국에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주가 지수에 연동된 ETF와 주식 선물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선물은 1.76% 하락했고요. 나스닥 선물은 2.39%, 다우존스 선물은 0.6% 하락했죠. 그 외에도 ETF 상품도 모두 하락하였고요. 한국의 주가도 하락 추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호무역의 재앙이라고 비판했고요.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 선을 재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죠. 그리고 한국은 관세를 제대로 맞아버리는 바람에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죠. 현재 관세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25% 관세를 맞게 되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대국이 굴복하면 관세를 내릴 수 있다며 협상 카드를 남겼지만요. 믿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